인도는 꾸준한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직전 회계연도 대비 8.2% 수준의 성장률을 보였는데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주요 경제국 중 가장 높은 성장 수치라고 합니다. 도시화 기조에 맞춰서 450조 규모의 식품 시장 역시 연평균 15% 수준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인도는 2023년 작년 한 해에만 87억 개 정도의 라면을 소비했는데 이는 전 세계 3위 수치라고 합니다. 신라면을 중심으로 100개국 이상 수출하고 있는 농심이 커리나 향신료처럼 자극적인 맛에 굉장히 익숙한 인도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닭고기를 선호하는 현지 시장을 위해 신라면 치킨을 출시하면서 현지화에도 집중하고 있는데 20년도부터는 인도 시장에서 연평균 63%라는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는 정부 차원에서 해외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FDI 제한 승인 절차 보장을 위한 10주 이내 처리 의무화, 식품 포함 유망 산업 부문 생산 연기 인센티브 제도가 굉장히 대표적인데 그중에 식품 가공업은 FDI가 100% 자동 승인 경로로 허용되는 분야로 가공식품 공장의 소득세를 설립 초기 5년간 전액 면제하고 이후 5년간은 30% 정도 면제하는 파격적인 지원 정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인도 수출 시에는 식품안전표준청에서 정하는 라벨링이나 포장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2015년에 인도 라면 시장 1위 브랜드 메기에서 랍과 MSG가 과다 검출된 사태 이후에 나간 품질 기준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는데 이렇게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고 합니다. 국가 차원의 투자 유치 기조에 따라 인도가 매력적인 진출지가 될 수는 있지만 인도의 고질적인 문제인 정치적 불안정성은 여전히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랑계 무력 충돌 이후 인도 내에서 중국 기업에 대한 적대감을 높이는 명분적인 계기가 되었고 이후 인도 정부가 중국 기업과 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왔습니다. 수입량 감소나 관세 강화 같은 차이나 리식 그리고 중국 때리기에 아직까지도 집중하고 있을 정도로 범인도 내에 반중국 정서가 여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도 총선 결과도 정치적 위험을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사면임을 이루어냈는데 모디 총리가 속한 인도 국민당 힌두트바 우익 성향의 힌두주의를 중심으로 자국 중심의 강경한 외교 정책을 내세워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는 기간 동안 경제적 성장을 이루어냈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강압적인 힌두 중심의 정책이 민심을 잡지 못했고 사회적 불만 역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보호주의 정책 강화나 해외 외국 기업 투자 규제, 변경 같은 내용을 제해도 종교와 얽혀 있는 불안정성이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져서 향후에 물류나 유통망 같은 경우 사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위협이 존재하긴 하지만 인도가 외국인 투자와 가공식품 산업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는 위협 대응 전략으로 역으로 이용해서 현지 공장 개설이라는 공장 공급망 다각화를 프로젝트로 해서 그걸 하나의 방안으로 고민해봤습니다. 앞서서 인도 현지에 진출한 국내 식품 기업 롯데 웰푸드의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국내 식품 업계로는 가장 먼저 2004년 진출했는데 2010년부터 초코파이를 현지에서 생산했고 글로벌 시장 매출 2천억에 달하는 롯데 빼빼로 역시 첫 번째 해외 생산 기지로 인도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점이 기존에서는 전량 국내 생산에서 해외로 수출 판매하던 유통 물량이었는데 이걸 신규 구축한 인도 생산 라인에서 직접 생산 조달해서 인도 내수 확대 플러스 주변국 수출까지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 공장 하나를 개선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해외 사업의 주요 지역으로 낙점을 해서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현지 공장 개설이 매력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동시에 농심이 중국 중심의 공급 유통망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농심이 미국, 일본, 중국 이렇게 네 군데 해외 공장을 두고 있는데 그중에 중국의 경우 가장 많은 4개의 공장을 두고 있고 국내 공장에서 설립하는 라면의 원료를 중국에서 공급하고 있을 정도로 중요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도에 직접 투자를 통한 진출 시에 기존에 장악하고 있는 중국 시장에 대한 비즈니스적인 불안감을 떨쳐내기 조금 쉽지 않고 인도의 현지 사회적 분위기나 현지 소비자들의 반응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수출 이상 직접 투자를 통한 인도 현지 공장 개설이 무조건적으로 맞는 방법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향후에 중국산 원료 수급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고 중국 의존도를 조금 낮추면서 동시에 인도를 중심으로 다른 지역까지
유통을 넓힐 수 있다는 점을 좀 고려해봤습니다. 인도에서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랑 좀 비슷한 물품 서비스세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한 18%에서 20% 정도의 고율인데 인도 내에서 생산을 해서 해외로 수출하게 되는 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인도의 주요 수출 시장이기도 하면서 인도 국적의 해외 교포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사우디나 쿠웨이트 같은 GCC, 그리고 인도와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같은 아세안 지역과의 지리적 밀접함을 조금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해봤습니다. 정치적 위험 상황을 조금 역으로 이용해서 인도 진출을 교두보 삼아 더 넓은 시장으로 무대를 확장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한번 작성해봤습니다.